퇴사한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저는 9급 공무원이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공무원이나 직장인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취업하고 정말 몇 달 안 돼서 때려쳤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진짜 막 제 꿈을 펼칠 수 있고 막 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막 문제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그 회사 생활보다는 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270이라는 돈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데서는 되게 부족하잖아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농수산물 판매하고 있는 26살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 네.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제 영상을 보고 잘 다니시던 회사를 해보셨다고. 아, 네. 어떤 영상을 보셨어요? 그 방구석 대기업 셀러님이랑 방구석 카피라이터 둘 다 방구석이시네요. 제 생활과 많이 닮아 있는데 그분들은 셀러로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고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사 다니면서 4개월 정도 본업이랑 부업을 병행했고 매출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보여서 퇴사를 결심해서 지금 퇴사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단 과일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직 사무실은 없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어드렸어요. 아,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아, 근데 과일을 네.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집에 과일이 보이진 않네요. 아, 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아, 제가 따로 재고를 부담하는 건 없고 공장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직접 나가는 거라서 네. 네, 포장이나 이런 건 제가 하고 있지 않아요. 촬영 장비 같은 것도 있네요. 아, 네. 저는 사진 촬영을 저희 집 테이블이 흰색이라서 네. 거기서 하고 있어서 음. 조명만 잘 갖춰도 사진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흰 테이블이 여기서 상품을 촬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서 촬영하고 네. 이 벽지 같은 것도 네. 그 네이버에서 5,000원짜리 스튜디오 벽지 사시면은 진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과일을 여쭤봐도 돼요? 어떤 걸 판매하시는지? 네네. 겨울철에는 망감류가 많이 팔려서 뭐 귤이나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이런 것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뭐 수입과일, 애플망고나 바나나 이런 종류도 하고 있고 그냥 제철 그때그때 나오는 맛있는 제철 과일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은 네. 왜 과일을 판매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맨날 먹고 좋아하기도 하는 게 과일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 때 그 이넥터스라고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게 못난이 과일이었어요. 일반 그 A급 과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 폐기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좀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그 유통 경로가 많이 뚫리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모양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과일들이 거의 몇 톤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일이라는 카테고리가 저한테는 좀 친숙하기도 해서 그럼 그때 기억들이 좀 좋았어요? 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그 못난이 과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막 문제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사회생활, 그 회사 생활보다는 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얼마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자본금이랄 게 없는데 왜냐면 그냥 샘플 과일 사고 위탁이다 보니까. 맞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근데 돈이 필요할 상황이 있는 게 만약에 한 달 내에 내가 너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물건을 사서 소비자들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금은 필요해요. 왜냐면 정산 주기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은 최대 2달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울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럼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과일을 공급해줄 이 생산자, 농부님들과 이제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초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대한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네. 진짜 뭐 샤인머스켓 하나 공급하기 위해서 한 50통 정도 전화를 돌리고 안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개 중에는 한번 응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직접 찾아가서 제 의지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의지는 뭐 어떻게 보여줘요? 저는 뭐 이렇게 에디팅 일을 과거에 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나 뭔가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마케팅 같은 것도 회사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배웠으니까 그래도 잘 팔릴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열정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가지고. 그럼 처음에 판매하셨던 상품 뭐예요? 처음에는 과일을 안 하고 더덕을 했었어요. 깐더덕. 더덕. 아, 더덕이요? 네. 상품 경쟁 파악하는 그 아이템 스카우트란 사이트에서 네. 더덕이 찾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경쟁 강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더덕 괜찮은데? 약간 이러면서 처음에는 더덕을 시작했습니다. 깐더덕이 아무래도 경쟁력도 낮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마트 가서 금방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과도 마트에서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다 택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 잘 됐었어요? 완전 잘 되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5-6건 정도는 판매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아이템은 또 뭐가 있었어요? 저는 복숭아류 여름에 시작해서 복숭아를 많이 팔았었는데요. 복숭아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백도도 있고 황도도 있고 천도도 있고 신비도 있고 막 납작도 있고 그 모든 종류를 다 팔고 납작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유명한 납작 복숭아 아세요? 그게 모양이 되게 납작한데 되게 쫀득하고 쫀쫀한 맛이 나요. 근데 그게 찾는 사람이 막 15만 명 이런데 판매하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됐어요. 아, 이제 그것도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아이템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일반 공산품 중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팔아야겠다 싶어서 전국에 있는 납작복숭아 생산하는 농부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받게 되고 네, 그렇게 팔게 됐죠. 납작 복숭아? 네. 판매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가 시작한 지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텐데 납작복숭아로만 그렇게 번 건 아니었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다 해서 한 8천 정도? 아, 3개월 차에 8천만이 났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히트 상품이 딱 있어서 매출이 엄청 잘 나온 거고 이런 아이템 더 몇 개만 더 찾으면 해볼 법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소싱도 하고 더 열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겸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밖에 없잖아요. 퇴근하고 7시부터 한 12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새벽에도 일어나서 소싱하고 왜냐면 이게 된다는 느낌이 딱 왔으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안 쉬고 막 농장 다니고 본격적으로 셀러 활동 하시면서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지금 재밌어서 오래 하는 건데 10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12시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농부님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맞아요. 단가 협의에 있어서도 불리한 데는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처음에는 좀 단가 협의 같은 게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적정 단가를 먼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적정 단가는 네이버랑 쿠팡에서 판매량 순으로 봤을 때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업체 평균 가격을 내려봐요. 네. 그래서 뭐 2kg에 24,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5% 정도, 20% 정도 낮춰서 받으면 단가를 잘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공식이고 뭐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적정 단가를 구한 뒤에 농부님한테 마케팅비로 이만큼이 들어가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도 이 정도의 인풋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단가를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1차로 설득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득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가가 높더라도 받아왔어요. 맛이 좋으면. 왜냐면 좀 비싼 단가나 이런 거는 내가 마케팅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에 어쨌든 농부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만드는 사람은 따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돈은 제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인식을 드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뭔가 이 판매하는 전반의 과정을 좀 설명드렸어요. 마진율은 얼마 정도 돼요? 마진율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는 보통 20%를 잡고 움직이는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는 15%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경쟁이 안 치열하고 좀 고부가치 상품들은 23% 정도 마진이 남는데 제가 CS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나 세금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빼면은 한 15%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천혜향 판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철 과일들을 판매하시는 거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해결은 그냥 제가 매번 제철 과일을 찾아서 등록하는 게 해결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뭐 복숭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밖에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농산물이. 어쨌든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에 그만큼 쏟아 부었을 텐데 노력을 2개월만 팔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장점도 있거든요. 그 대신 트래픽이 엄청 몰려요. 7월부터 9월까지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매번 제철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2달 동안 팔고 내려가야 된다는 그 단점을 엄청난 트래픽이 이렇게 상쇄시키는? 곧 명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가요? 네, 요즘에는 엄청 많이 몰리는 시기였고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제일 피크일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판매하시는 채널 네. 어디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현재 쿠팡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냥 겸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 쿠팡에 이게 주력하신 이유가 있어요? 쿠팡이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워낙 그 유튜브로 스마트 스토어로 뭐 월 얼마 벌었다 이런 영상들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너무 포화 상태예요. 실제로 저 똑같은 네이버랑 쿠팡 똑같은 시간을 소요했을 때도 쿠팡이 더 매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방식을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아이템을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뜨고 있는 과일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보시면 검색 수가 2,800회인데 상품 판매 수는 150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과일이에요? 이게 마이아트 보도라고 요즘에 나오는 샤인머스켓 대체하는 신품종 과일인데 네. 되게 당도도 높고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네. 뭐 공산품 중에 낚싯대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경쟁 강도 0.05잖아요. 아주 좋음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음인데 이게 보시면 낚싯대 경우에는 검색 수가 12,000회인데 네. 상품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찾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 들어가면은 마케팅비로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경쟁 강도가 낮은 시장에 들어가는 거? 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납작복숭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름이 아니라서 그런데 검색 수가 많을 때는 진짜 몇십만 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상품 수도 이렇게 2,700개라고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여기에 허수가 되게 많아요. 납작복숭아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태그에 납작복숭아를 태그에. 걸어놓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상품 수도 허수가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네이버에서 납작복숭아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서 몇 명 정도가 잘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등까지 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근데 과일들이 다 경쟁도가 낮죠? 다 낮네요. 네, 맞아요. 과일이 되게 좋은 게 일반 공산품들보다는 경쟁 강도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할 때 마케팅비 출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반면에 과일 같은 농산물은 CS가 많은 편 아닌가요? 아무래도 과일이 네. 택배나 아니면 뭔가 CS가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산품보단 많이 들어오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날씨가 나쁘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은 농부님들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셔도 그 날씨 때문에 되게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CS가 들어오는 거 빼고는 한 50개 보내면 한 건 나올까 말까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CS를 많이 받아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 좀 상품의 가격이 낮고 당도는 보통인 상품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S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CS 처리하다가 시간 날리는 것보다는 애초에 소싱할 때 좀 집중해서 당도도 높고 좀 품질도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상세 페이지는 그냥 저는 그 포토샵 이런 거 따로 안 쓰고 미디 캠퍼스로 만들거든요. 네. 소구하고 싶은 소구점들을 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간결하게 녹여내고 사진 촬영 같은 것도 따로 스튜디오에서 막 고퀄리티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농부님이 주시는 농장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배송된다 아니면 과일의 단면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흰 테이블 위에서 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고점 잡는 거에서 대표님한테 방법이 있으세요? 노하우가? 네.
저는 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도를 측정해서 일단 첫 페이지에 이만큼 달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줘요. 아, 기계로 측정한 거를. 기계로 측정한 거를 보여줄 때도 있고 뭐 다른 과일이랑 비교해서 예를 들면 오렌지는 12브릭스인데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천도복숭아는 뭐 18브릭스고 뭐 콜라가 몇 브릭스다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이 당도를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잘 길게 안 보시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맞아요. 한 진짜 2초 넘기다가 별로면 바로 뒤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그래서 그 2초 안에 후킹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당도를 딱 첫면에 보여주던가 아니면 진짜 맛없으면 100% 환불 이런 자극적인 슬로건을 걸어서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맛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멘트가 되게 리스크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멘트를 달아놔도 환불하실 분들은 환불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멘트를 달아놓기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CS율이 막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을 만큼 증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신 그 말에 이 과일이 믿을만 하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는 고객이 더 많은 거죠. CS를 거시는 고객들보다. 그래서 좀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고 상품을 등록을 다 하시면 마케팅 광고 세팅을 저는 늘 해놔요. 네네. 광고비는 많이 잡아먹는데 구매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키워드는 다 제거를 하고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라던가 아니면은 신은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새로 뜨는 키워드. 그런 것들은 광고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서 광고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놔요. 이게 한 달 광고비인데 한 8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아, 80만 원이요? 네, 광고 수익률이 1600%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광고 수익률이 1600%를. 맞아요. 네. 80만 원 써서 제가 13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익률 관리하려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은 키워드들은 뭔지 검수하고 그걸 빼고 아무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좀 잘 돌리는 것도 판매를 잘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의 꿀팁이 있는데 네.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실구매가 일어나는 시간이 4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4시부터 10시까지. 오히려 더 일어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뭔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전에 쇼핑 쿠팡 들어가서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광고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네. 쿠팡은.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만 광고를 켜뒀었어요. 근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광고 키워드를 수시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자주 쓰는 뭐 키워드가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홍시라고 치면은 네. 대봉시, 아이송시 이런 키워드들을 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관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매자들이 사실 때. 그래서 이렇게 쫙 일단은 홍시하고 썼을 때 그쵸. 관련 검색어를 맞아요.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넣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 넣어보고 네네. 어떤 거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맨날 아침마다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로아스를 최대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프가 지금 매출인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매출을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잠시만요. 12월 달에는 한 1억 정도 나왔고요. 3천 건 판매했네요. 네, 맞아요. 1월 달은 네. 지금 어제 안 그래도 대목이라서 그런가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1,180만 원? 네. 1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6,800이네요. 근데 이번 달이 유독 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명절이 네, 있어서. 맞아요. 껴있고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2억이나 1억 8천 정도 하는 게 목표예요. 과일 팔아야 돼.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쇼핑몰 관련해서 또 포화 상태다, 지금 하기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셨기 때문에 또 겁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뭔가 뚜렷한 방법, 공식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소싱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돼. 마케팅은 이러이러한 맞아요. 방법으로 해야 돼.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해보면서 아는 거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당장 실천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삐 맞는 걸 분명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just do it 해보시면 새로운 결과를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방구석 셀러님이랑 카피라이터님 보고 용기 얻었던 것처럼 또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영감을 주신 방구석 셀러님과 카피라이터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고민만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분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시도도 하고 매출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요. 그거를 잘 담아주신 탐구생활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분들이 네. 구급공무원 됐을 때는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좋아했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진짜 지인 만날 때마다 아니 걔가 공무원이 됐잖아. 공무원 생활하실 때 월급이 얼마 정도? 진짜 월급이 진짜로 170이었어요. 진짜로. 판매하시는 상품을 좀 여쭤봐도 돼요? 저기 태양열 가로등 네. 저런 것도 팔았죠. 이게 이런 뭐예요? 벤치 있죠. 벤치도 많이 팔았어요. 여기 진짜 공원에 있는 거 대부분이 저희가 팔 수 있는. 지금 벌써 출고 완료 5,400건. 그냥 8시간이고 뭐 10시간이고 계속 앉아있던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고는. 제가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 내 능력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재고 없이 해서 좋은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중에 이렇게 낮에 나와서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항상 주 5일 6시 퇴근하고 깜깜한 것만 보는데 이제 밝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주말 말고도.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저 공무원이었어요. 원래는. 아, 공무원이요? 네, 저는 9급 공무원이었고 네. 5년 동안 했는데 승진을 한 번도 못했어요. 8급은 되고 퇴사할 줄 알았는데. 퇴사한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아, 퇴사한 이유는 정말 일어나! 퇴사한 이유는 제가 사실 엄청 여러 가지겠지만 진짜 딱 그거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공무원이나 직장인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은 안 힘든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동무 안 맞는 옷을 5년 동안 오래 입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네. 뭐 매출이 났으니까 퇴사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났다면 제가 못했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6개월 정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네. 6개월째 딱 월 순이익 1,000만 원을 찍고서 그날 갑자기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나 퇴직한다. 판매하시는 상품을 좀 여쭤봐도 돼요? 저거 태양열 그런 거거든요. 저기 태양열 가로등. 저런 것도 팔았죠. 아, 구매 대행으로요? 네, 태양열 가로등이라고. 아, 이런 전부 때도 같이요? 네. 집에서 쓰는 거 같은 거는 이거보다 좀 작거든요. 이런 뭐예요? 벤치 있죠. 벤치도 많이 팔았어요. 구매 대행으로 이렇게 부피가 큰 걸 팔아요? 네. 네. 무조건 부피 큰 거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은 다 한국에 있는 상품들인데 굳이 사입하기 좋은 상품들인데 굳이 그런 걸 안 할 테니까 약간 이런 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진짜 공원에 있는 거 대부분이 저희가 팔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이면 진짜 다 소싱한. 이것도 이거 뭐예요? 이게 펜스. 아, 예. 제가 메쉬 펜스라는 이름으로 이거가 진짜 잘 나갔었어요. 이거를 하나만 절대 안 사거든요. 네. 엄청 막 20개 30개 이렇게 사요. 아, 펜스를요? 네. 그래서 이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요?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생각해내요? 사실 저는 생각이라기보다 저는 다 데이터에 의존해요. 데이터요? 네. 저는 상상력이 없어서 사실 다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차도 구매 대행 하면서 사신 차예요? 맞아요. 한 월천이 4-5개월은 나오고서 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외제차를 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걸 한번 뽑고 나보니까 물론 중고차지만 사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건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할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사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나씩 또 높은 단계 것들을 해가면은 그 위에 단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또 강하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네. 매출하고 현재 순이익을 좀 여쭤봐도 돼요? 지금은 4월 거는 4, 5천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한 1,6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 예상. 저번 달이 그랬기 때문에 저번 달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반품.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반품을 보내버려요, 그냥. 여기도 반품과 샘플 상품들도 막 돼 있고. 귀여워. 이렇게 잘 쳐다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뭐예요? 이거 어제 알리익스프레스 그거 국내 진출 그거 관련해서 기사 보고 있었네요. 저도 봤었거든요. 이런 해외 대형 플랫폼들이 이제 국내 진출들 하잖아요. 네. 이미 뭐 11번 같은 경우는 아마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에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쿠팡 로켓 찍고 들어왔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 구매 대행이 이제 망했다. 그리고 11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중점적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마케팅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생활용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해요. 조그마한 상품들밖에 없거든요, 알리는. 네네. 큰 상품들을 못 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은 아무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흔들려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판매하는 상품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데이터 보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셀링하니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셀링하니를 위주로 쓰는데 키워드 분석 말고 카테고리로 저는 검색을 해요. 아까 저희가 가구 같은 거 많이 한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웃도어 아까 야외 가구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뭘 많이 찾는데 근데 파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를 찾는 게 우선 기본이에요. 상품 수 대비 검색량이 많은 거는 경쟁률이 좀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작은 거로 위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수요가 너무 많은데 들어가면 직구 상품은 그 사입 상품, 국내 상품한테 져버려요. 무조건 지죠. 경쟁을 하면. 그래서 경쟁이 작은 데를 들어가야 돼서 검색량도 작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단독주택 대문이 이제 키워드가 좋다고 하면 단독주택 대문을 누가 사요? 저 진짜 팔았어요. 그냥 큰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한 다음에 상품명에 들어갈 키워드 정하고 그걸 검색을 해봐서 그 다음에 상품을 골라요. 뭐 이런 게 팔리고 있구나. 이러면 그럼 나도 비슷한 거 팔아볼까? 이게 또 그림으로 찾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림으로 찾아서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막 고르는 거죠. 어떤 걸 소싱할까? 그래서 이미지 서칭을 자동 연동이 되네요. 타오바오랑. 네, 맞아요. 이 이미지 비슷한 걸 찾아줘. 그래서 이렇게 다 찾으면 들어와서 여기서 소싱을 하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내 몰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지재권의 문제는 없어요? 지재권 많죠. 문제 많은데 저는 물건을 한 번씩 다 확인하고 올려요. 이게 지재권에 걸리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만 안 넣으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없어요. 메일은 많이 오거든요. 메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고 대부분이 그냥 상품을 내리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95%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저한테는 100%였고 근데 진짜 유튜브 같은데 간혹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이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대량 등록 그런 걸 할 때 더 문제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을 못하니까.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파시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상품들을 파시니까 뭐 이런 것까지 팔아봤다 하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진짜 많은데 이게 비닐하우스 파이프인데 실물이 어떤지 사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배대지에서. 네. 이게 지금 배대지에서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네, 배대지에서 찍어서 보내준 건데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네. 포장 좀 잘해달라 하는데 이렇게 보내요 맨날. 그래서 여기 배대지에서 다시 포장을 해서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진짜
초반에 돈 많이 벌었던 게 요 펜스들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헬스. 네네네. 이거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대량 주문 들어오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이 대량 주문을 하세요. 뭐 몇 미터를 주문하고 싶다 막 이래요. 네. 그럼 제가 진짜 초반에는 열심히 막 계산해갖고 이게 몇 미터라서 이걸 몇 개 해야 되고 기둥은 중간에 몇 개 해야 되고 막 계산해서 네. 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문으로 이루어지면 엄청 짜릿한. 이 한 건으로 최대 매출이 얼마까지 났었어요? 한 건으로 진짜 거의 한 150만 원 막 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아, 마진으로만? 150, 네, 마진으로. 아, 이것도 있고, 아, 정자도 있고. 정작. 정자. 진짜 큰데 다 쪼개서 오니까 생각보다 배송이 수월했어요. 아. 요런. 공사장에서 쓰는, 그 공사장에서 발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막 뭐 하잖아요. 이게 원가가 8,900이에요. 8,900 위안이면 15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이걸 여러 개를 팔아가지고 알 한 것 회사에다가 네, 요런 그러니까 총 하니까 9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남았던.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적기 때문에 네. 약간 틈새 맞아요. 시장을 공략하신 맞아요. 거네요. 네. 솔직히 진짜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완전 사업 배포가 좀 있어야 할 수 있네요. 이제 사업 배포도 아니고 진짜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기가 좀 핸들링하기가 무서워서 그렇지 네. 한두 번 해보고 역마진도 맞고 배송비가 막 갑자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좀 크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무서워서 못 하세요. 근데 당연히 사업이 아예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관에 있던 반품처럼 단가가 있거나 부피가 있는 상품들의 반품이 들어오면 리스크가 좀 크겠네요. 아 진짜 맞아요. 제가 아. 그래서 받았던 게 그 카누베 제가 카누베를 집에 받았었거든요. 그 영상인데 제가 어떤 상품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 현관에도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기 집 앞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바로 쓰레기장으로 갖고 가서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통관되고 있는 중에 취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묶여있다가 이거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네. 관세 내고 착불 비용도 있거든요. 큰 네. 상품은 그것도 네. 6만 원 내고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10,000원. 그래서 반품 불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분이 그냥 반품 신청을 했고 그걸 그냥 받아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쿠팡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매자가 그거는 비용으로 손해로 안고 가야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벌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노리스크라고 하지만 정말 네. 아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네.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쿨한 척하지만 이게 사실 그 반품 들어오면 진짜 완전 멘붕이거든요. 그 변기도 한 9개를 팔았는데 막 반이 파손이 된 거예요. 한국 와서. 변기요? 네, 그것도 며칠을 막 골머리 썼고 그러니까 비싼 것들이 반품이 들어오면 네.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럼 반품률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5%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싼 거를 반품받으면 너무 괴롭지만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10%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송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진짜 평균 2주. 조그만한 거는 10일, 조금 빨라서 10일 걸릴 때도 있고 더 큰 거는 좀 넉넉하게 보셔야 돼요. 한 3주. 통관이랑 이런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안내를 해주고 기간을 못 맞췄다고 취소를 하는 거는 반품 뭐 사유가 안 된다. 무료 반품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사전 대응을 해놔요. 그래서 좀 사전에 방지를 많이 해놓아가지고 반품률이 요즘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대표님은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럼 얼마를 갖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진짜 통장에 한 200만 원 있었나? 이게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카드 빚이. 근데 그걸 못 내가지고 네. 막 계속 주변에 엄마 잠만 얼마 좀, 언니 얼마 좀, 뭐 친구야 얼마 좀 이렇게 해서 막 메꾸다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자금 같은 경우에 자금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막 선정산이나 이런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도 했다. 200으로도 했다. 어떻게 하면 다 된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평균 마진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저는 40%
30% 목표로 두고 하는데 이제 각종 막 수수료나 할인율 뭐 이런 거 빠지고 네. 이러면 한 35%, 좀 적을 땐 30% 정도 평균 한 달 총 다 평균 내보면 그렇게 나와요. 30에서 35%. 이렇게 마진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이게 가격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구매대행 같은 거면 브랜드 있는 상품, 만약 나이키를 판다 하면 네. 9만 원짜리 시중에 다 팔려 있는 나이키 신발을 15만 원에 못 팔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 정도는 해야지, 만약에 CS 큰 거 이런 거 고생하고도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하지. 그런 것도 있고 가격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쉽게 취급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맞아요. 팔았을 때 좀 마진이 높은 이유도 그런 거겠네요. 네. 앞으로의 좀 목표가 좀 어떻게 되실지. 저는 사실 완전 그 MBTI 혹시 아시겠지만 저는 P예요. P 완전 계획 없는 형이거든요. 솔직히 막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를 막 정해놓고 가지는 않는데 네. 뭘 할지는 항상 몰라요. 어떤 기회가 저한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잘 해낼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잘 잡는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뭐가 되겠다는 없어요. 그냥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느낌은 있어요. 좀 할 수 있다라고 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 동남아시아에 네. 이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요? 현지에 제가 있었을 때도 느낀 건데, 네,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이 오빠라고 불러요. 채팅에도 보면은 OPPA 해가지고 네. 오빠 하면서 본인 셀카를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네. 내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상 번호는 몇 번이야? 예, 4시간 정도 판매된 게 약 한 7,600달러,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시간 동안 1,000만 원. 쇼피에서 판매하는 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큰 건 역시 경쟁력. 가장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데가 올리브영이었지. 20곳 이상 갔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올리브영만 20곳.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셨어요? 아, 예, 방금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저씨 인사해. 간단하게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 팔고 있는 32살 김경수입니다. 사전에 업무를 몇 시부터 시작하냐 했더니 5시부터 하신다고 해서. 아, 예. 밤에 보통 주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넷 쇼핑은. 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떤 상품들을 주문하셨는지라든지 뭐 어떤 문의사항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미리 좀 확인을 해놔야 제 직원분들이 이제 한 7시, 8시쯤 출근을 하시니까 아침에 보통 한 5시, 6시쯤에 이제 주문들을 받고 정리하고 이제 그게 약간 어떤 루틴이 됐습니다. 저리 가. 이래야 돼.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해외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아,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11번가 지마켓 뭐 옥션처럼 해외 분들도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플랫폼에 저희가 이제 샵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B2C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계신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신 거예요? 아, 저희가 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은 지금 쇼피라고 동남아시아권의 이제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이게 오늘 쇼피 플랫폼에서 판매된 금액이거든요. 오늘 지금 네. 빵 00시부터 00시부터요? 예, 4시간 정도 판매된 게 약 한 7,600달러,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시간 동안 1,000만 원. 오늘이 또 마침 오신 날이 더블데이라고 이 동남아시아권 이 플랫폼들은 뭐 1월 1일, 네. 2월 2일, 3월 3일 그럴 때 꼭 큰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문이 많이 몰리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현재 몇 개 국가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쇼피는 총 9개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제 그런 쪽들도 다 각각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판매하시는 상품을 좀 여쭤봐도 돼요? 주로 이제 K-뷰티, 그 한국 화장품. 화장품이요? 네. 동남아시아에 네.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요? 현지에 제가 있었을 때도 느낀 건데, 네,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뭐 하도 인스타그램 같은 것, 뭐 그런 SNS, 뭐 유튜브 그런 걸로 이제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몰랐던 브랜드들까지 손님들이 찾고 있고 저한테 이제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판매자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대표님은 이커머스 사업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희 이커머스를 아예 이 쇼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딱 3년 돼 갑니다. 제가 대표님 양력을 보니까 네네. 연세대 졸업하시고 예. H 또 대기업 네. 다니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이커머스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취업하고 정말 몇 달 안 돼서 때려쳤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막 제 꿈을 펼칠 수 있고 막 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현실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너무 루틴한 거예요. 그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한번 나가보자.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에서 또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태국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이커머스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해외에서 뭐 화장품이 떨어져가지고 화장품을 사려고 하면 이렇게 딱 쳐봤더니 여기에 왜 한국인 판매자가 있지? 코리아 딱 뜨거든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게 많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가격도 한국이 훨씬 낮고, 배송도 한 달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한 5일, 6일 정도면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아, 그 해외 배송인데도? 예, 해외 배송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능성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하게 됐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국내 들어와서 바로 네. 시작하신 거예요? 예. 거기 태국이나 방콕에 계셨을 때 네네. 쇼피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되게 큰 플랫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쪽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쇼피를 쓰시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에서 쇼피는 압도적이고요. 네. 거의 뭐 8, 90%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동남아 국가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1위는 다 쇼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창업하고 첫 1년 정도는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일을 했었어요. 다가 한 2년 차쯤에 한번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응급실에 한번. 너무 무리해서? 예, 너무 무리해가지고. 특히 해외 판매, 인터넷 판매 뭐 사실 한국이나 해외나 뭐 다 똑같지만은 시간 많이 들이는 만큼의 그만큼의 성과가 분명히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더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셨을 당시에 국내에서도 이커머스 사업 되게 활발했잖아요. 네네. 국내 플랫폼 사용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한국 손님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해외 판매는 전화는 안 받아도 되거든요. 고객 문의 같은 것도 채팅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적었어요. 국내로 했으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적 이제 해외 플랫폼들은 그런 좀 진입장벽이 낮고, 쇼피에서 판매하는 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큰 건 역시 경쟁. 산책도 가져야 돼. 고객님들이 이제 채팅 이렇게 해주신 건데, 보면은 뭐 이제 국가별로 이제 뭐 말레이시아 6건, 필리핀 5건, 싱가포르 5건.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구매를 앞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같이 살 만한 그런 추천 제품이 있냐, 입술에는 뭐 바르면 좋겠냐,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건 뭐가 있겠냐.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분이시니까. 네. 갑자기 어떤 손님은 본인 셀카를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내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상 번호는 몇 번이야? 그렇게 물어보셔요. 당황스럽죠. 사실은 이게 조명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이 화장품을 팔고 이제 처음 저도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 중에 이분이 원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보통은 찾아서 이제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원한다는 거는 이쪽에서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주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니즈를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쪽 플랫폼에서 이 채팅 기능이 되게 부담이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9개의 국가 입장에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언어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네. 기본은 이제 다 영어로 했고 네.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려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답장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다행히 이제 쇼피에서 어느 날부터 한국어 번역 기능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고객님들 문의 같은 것도 한국어로 답변을 해줘도 자동으로 고객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아, 네, 네. 저희가 CS 하기에도 간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고객에 대한 평점도 있어요. 그럼 판매자가 정하는 건가요? 네, 판매자가 네. 고객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도 저희를 평가하고 네. 저희도 고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이 플랫폼은 네. 약간 판매자, 구매자가 좀 동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좀 씻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 왜 이렇게 오늘 좋아가지고 난리지? 너무 아유, 괜찮아요. 나 출근한다. 안녕. 오늘은 이제 주문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 치르러 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꾸미고 할 시간도 없었네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까 집에서 하던 일을 또 회사에서 이어서 하신 거죠? 네, 이제 아까는 주문들을 이제 플랫폼별로 이제 수집을 해서 통합을 시켜서 올리는 거라면은 좀 있으면 이제 포장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실 텐데 이제 포장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놓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오전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장품인가요? 이건 고데기입니다. 아, 고데기 찾는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또 이게 다르잖아요, 콘센트가. 네네. 이제 저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요 고객님들용으로 저희가 또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어떤 상품 파셨어요? 사실은 올리브영. 네. 아, 올리브영에서? 예,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구해서 판매한 경우가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아, 이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네네. 그거는 사갖고 와서 예, 해외로 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팔아도 마진이 남나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료하고 뭐 예. 광부가세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을 진짜 공급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은 사실 그 마진이 남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세일 주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진짜 시중가보다 올리브영에서 최저가로 낼 때도 있고 아, 그리고 올리브영이 워낙 이제 시장에서 위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한정 기획 그런 것들을 많이 내요. 시중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단지 올리브영에서만 구할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을 포스팅을 하고 리스팅을 하면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인데 요거는 뭐도 더 주고 뭐도 더 주고 뭐도 더 줘. 그러면은 사죠.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많은 매장을 돌아다니셨겠네요. 초창기에는 진짜 뭐 특히 그게 또 어떤 점포에는 있고 어떤 점포에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20곳 이상 갔었던 것 같아요. 아, 하루에 올리브영만 20곳? 예. 뭐 신대방동 갔다가 용산 갔다가 강남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 네. 예,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팔았을 때 당시에 마진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에 사오는 상품이 있다 하면은 8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워낙에 올리브영 자체가 그 기획력도 있고 브랜드사들도 협조를 하고 하니까 구성이 좋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가장 먼저 그 쇼피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에 게시를 할 수만 있으면 네. 예. 올리브영의 세일 기획력을 네. 갖고 와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일정 부분은 유효한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쇼피 보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마다 이제 체크하는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브영 있고 아모레몰, 네. 티몬, CJ온스타일, 롯데온, AK몰, 쓱닷컴, 페이코, 뭐 현dom쇼핑, GS샵 뭐 이런 데들은 네. 매일 아침에 확인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왔고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좀 저렴하고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해놔야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제품들이 도매로 이제 들어오는 제품들도 있고 네. 소매로 들어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1,500개의 그 상품 가지수를 전부 저희가 도매랑 연결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재고 운영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들이 많고 그러면은 소매로 살 건데 소매로 사더라도 도매가에 가깝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늘 알고 있어야 그래야 마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지금 요 제품만 봐도 이게 오른쪽이 올리브영이고 왼쪽이 네이버인데 네. 공식에서 24,900원에 팔고 있어요 제품을. 아, 그럼요. 예. 근데 여기서는 증정품까지 줘가면서 22,700원에 팔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것들에서 사실 그 기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재권에 대한 문제 없어요? 아, 저작권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들의 스탠스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찍어요. 이미지라든지 상품 상세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상품을 못 잘라요.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하거나 상품 실물을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셀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말씀드린 리셀이 네네. 많아서 국내에서는 이 리셀이라는 단어가 네네.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라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리셀을 하는 사람이지만 리셀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게 손님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제가 한국에서 이걸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알면은 네. 그냥 그걸 연결시켜주는 관계니까 네. 그게 어떤 정상적인 유통의 한 그 그렇죠. 과정이지 이게 뭐 곧 이걸 나쁜 거라고 봐야 되나. 저희는 한국에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손님들한테 더 싸게 저희가 구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브랜드들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요. 자기들 제품 이렇게 출시되는데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샵에 이제 그 상품을 리스팅 해주겠니? 들이 몇 가지인 거예요? 판권을 갖고 있는 상품?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SKU 수로만 하면 한 100개. 아, 100개. 예.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화장품인가요? 아, 이쪽이 이제 저희가 상품 군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네. 우선 이 맨 왼쪽은 이제 작은 립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저희 미용기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장품류 이제 제품들인데 주로 브랜드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를 주문하시는 손님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또 같이 주문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분류를 해놔야 상품을 찾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얼마를 갖고 시작하셨어요? 제가 딱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 사는데 많이 썼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정산 주기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키워 나가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저희도 지금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갑자기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그 중소벤처기업공단 그런 데들에서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창업 초창기에 그 창업 자금 지원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창업 첫 해에 5천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1억 정도 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잘 팔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면은 그 공단에서도 수출업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겠다 그런 식으로 나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수출이다 보니까 네네. 이 부가세 환급되는 분 네네. 부가세 환급이 사실은 1인 셀러 분들이 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셔야 돼요. 가격 10% 이 부가세 차이가 단가에서 엄청난 차이를 주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려면은 이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2023년 1월에 환급받은 금액이에요. 2,343만 원. 연으로 하면 거의 뭐 2억 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국내 분들은 부가세 낼 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그쵸. 받고 그렇죠. 엄청 맞아요. 네, 저희는 기간만 기다립니다. 빨리 신고해서 빨리 입금되라. 회사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뭐 월별로 좀 다른데 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신고한 작년 12월 매출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4억 3천 정도 나갑니다. 손익은 얼마나 될까요? 완전 순수까지는 공개를 못하고 네. 4억 3천이 매출이면은 상품 매입 원가죠. 매입 원가가 한 2억 6천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직원분들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나가고 추가로 나가야 되는 수수료라든지 배송비 같은 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최종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배송 기간이 일주일이 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물류 서비스가 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하루 이틀이면은 고객님께 도착하죠. 국내 택배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국내 택배 수준으로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예전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배송 비용이라던가 배송 기간을 봤을 때는 판매한 데서 장벽이 되진 않나요? 아마도 그 플랫폼 쪽에서도 그걸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렵거든요. 저희도 이제 타 플랫폼들을 여러 개 해보지만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적절한 물류사를 찾는 것부터가 엄청난 일이고 네. 요율이 개인 그 어떤 한 회사가 물류사에 접근해서 받는 요율이랑 그 어떤 플랫폼이 통째로 어떤 물류사에 접근해서 받은 요율이랑은 그 상대가 안 됩니다. 그 금액. 혹시 대표님 앞으로 좀 목표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사실은 이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뭐 대부분이 그냥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데에서 그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정말 이 전 유통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다가 저희가 상품을 파는 만큼 손님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또 좋은 상품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판매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올리브영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 올리브영이 되는 게 네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시장이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해외 판매를 꿈꾸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 넓은 그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누군가는 그 물건을 찾고 있어요. 기회는 지금 아직까지도 충분히 널려 있고 그 기회를 잘 찾아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한 명의 셀러로 시작해서 어떤 회사를 이뤄내는 데까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원래 그 제주항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되게 저렴해서. 저가항공 맞습니다. 항공사 다닐 때 저가항공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항공사 사람들이. 네. 근데 저가항공이 맞아요. 맨날 막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야 된다고. 뭐 월급만큼 벌으면 퇴사해야지, 월급 2배만큼 벌면 퇴사해야지 이런 목표가 마치 퇴사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퇴사를 하는 순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네이버에서는 아직 지금 한 4천만 원 좀 안 되게 판매가 된 상태고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3천 정도? 그게 이제 다른 오픈 채널. 네, 거기가 이제 한 3천만 원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이번 달은 1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억 2천 정도?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투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본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병민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글에는 제주항공에 근무하시면서 투잡하셨다고. 네, 현재는 뭐 퇴직하신 거예요? 항공사 퇴직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거기서는 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저는 노선 기획팀에 있었어가지고 약간 노선 만드는 업무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공항에 들어갈 때 뭐 저희가 뭐 태국의 새로운 도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고 그게 뭐 들어갈 만하다 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걸 뭐 제안하고 공항에 선택하고 약간 이런 역할. 궁금한 게 많은 항공사 중에서 왜 제주항공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고 싶었던 데는 대한항공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최종에서 떨어지고 제주항공이 돼서 제주항공에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직도 준비하려고 하고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맞아가지고 셀러 생활을 시작했어요. 투잡이 돼요? 원래 허용해주나요? 원래는 이제 규정에는 안 되는 게 맞고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게 좀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모님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네. 거예요? 동기들이랑 이렇게 찍었던 거. 완전 저 17년이네요. 딱 입사하고 1년 뒤. 그 당시에 그 연봉이 어떻게 되셨나요? 연봉이 3,500 정도 내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실수령액이 한 200? 270 정도? 근데 왜 그 당시에 투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270이라는 돈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네. 살아가는데. 네. 혼자 살고 생활하고 이런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데서는 되게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이제 온라인 사업입니까?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뭐를 차려야 돼서 제가 시공간의 제약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전에 에어비앤비도 운영했었거든요. 그것도 투잡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김포공항 그 옆에 바로 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가면 에어비앤비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심에 실제로 청소를 하러 막 이제 갔다 오기도 했어요. 청소를 하고 오는데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점심도 못 먹고 막 이렇게 갔다 오는데 뭐 월세 내고 뭐 부대 비용 내고 하면은 막 한 50만 원 남는데 아, 제가 50만 원 남으려고 막 점심도 건너뛰고 막 거기서 땀 나면서 늦을까봐 막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온라인 사업을 오히려 그때 전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겸직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투잡을 하면서 회사에서 걸리진 않았어요? 걸리진 않았죠. 제가 왜냐면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동기나 좀 친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 혹시 퇴사한 이유가 이제 자발적인 퇴사인지? 네, 자발적이긴 했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막 그들만큼 열심히 일을 안 했다 이런 거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것까지 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얘기를 해서 나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친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무실 가세요? 네, 저는 일요일도 출근하는 편이에요. 주중에는 아무래도 직원들 있으니까 주말에는 좀 자유롭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업무들 뭐 생각하고 약간 또 새로운 거 기획하고 어떤 제품 소싱할까 이런 것들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 안 받을 수 있어서 일요일 날은 좀 가는 편이에요. 요게 옛날 차긴 하거든요. 요게 거요? 저거 뒤에 투싼이 차가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어머니가 쓰세요. 대표님은? 저는 네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효자시네요. 더 제가 벌어서 더 나중에 더 좋은 차로 사드리려고요. 그리고 네. 어머니께 투싼을 드리고. 네,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아들이라. 혹시 차값이 얼마예요? 이거 7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보이셨던 차가 투싼이잖아요. 네. 지금 어머니 타고 계신 차. 네. 강조하시는데. 그 차가 아까 네. 항공사 다닐 때 타고 다니셨던 맞아요. 차고. 차를 바꾸셨다는 거는 네. 어제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뭐 매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월 매출이 지금 1억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나와서 지금 순수익 순수익은 20%에서 많게 보면 한 25%까지는 잡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순이익은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 투잡으로 어떻게 온라인 셀링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중국에서 그냥 제품을 가져다 파는 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5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당시에는 뭐 지식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반려동물 용품이나 네. 아니면 뭐 차량 용품 이런 거 사면 좋겠다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네. 그냥 뭐 시장 조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제 눈썰미의 기준으로 그냥 네. 가져왔던 거예요. 그게 잘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뭐 하루에 하나 두 개 팔지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뭐 하나 팔았었던 시절도 있었고, 네. 이제 온라인 셀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 시작했다가 막 한 달 만에 막 하나 팔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되게 즐거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막 게임에서 뭐 퀘스트를 달성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뭐 그게 간격이 좀 좁아지면서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뭐 요렇게 되면서 팔리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조금 매출이 성장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못 팔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법한데 대표님은 또 반대로 재미를 느끼셨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거는 어차피 제가 처음 하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말 그대로 초반 뭐 반년 정도는 오히려 제가 더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썼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남아 있더라고요. 한두 개씩 판매가 되다가 잘 팔렸을 때는 매출이 얼마까지 나왔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최대 매출은 한 3천만 원까지는 나왔어요. 진짜? 못해도 그래도 5, 60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월급 정도 벌면은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생각이 있는데도 네. 그 직장인 마인드가 워낙 제가 강했다 보니까 네. 이미 2배가 됐을 때도 계속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럼 어느 시점에 그럼 퇴사를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금액에 대한 목표보다도 그냥 이 회사에서 안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던 그 순간이 왔거든요. 네. 월급만큼 벌으면 퇴사해야지, 월급 2배만큼 벌면 퇴사해야지, 이런 목표가 마치 퇴사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퇴사를 하는 순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매출이 상승할 수 있었던 뭐 요인이 있었나요?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게 왜 팔리지라는 걸 분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저는 사실 수요가 없는 제품들을 팔려고 들어갔었어요. 우리가 블루오션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쟁 강도가 낮거나 그런 블루오션 키워드에 들어가서 제품을 팔아야지. 왜냐면 이미 수요가 많은 시장에 경쟁사들이 되게 세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없는 시장에는 뭘 해도 수요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벗어나면서 이제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을 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디지털 가전 제품을 제가 카테고리로 설정해서 팔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잘 팔리는 건 뭐 휴대폰 액세서리, 케이스, 뭐 워치 스트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사들도 여전히 있고 저희보다 잘 파는 경쟁사들도 있지만 네. 어차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 중에 제가 일부분 가져가는 건 더 쉬운 일이더라고요. 아까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직원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직원은 3명이고 네. 알바 하시는 분들이나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계세요. 그럼 직원분들이 겸업을 할 수 있게 뭐 허가를 해주시나요? 네, 허락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회사 생활, 너네는 회사 생활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대표님 사업체에 좀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돼서 한 명은 퇴사를 했어요. 어차피 그분들도 대표님 상품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상세 페이지도 다 기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끝내는 나의 경쟁자가 될 텐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요. 네. 저는 세상에 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가져가서 팔면 좀 배신감은 들겠죠, 마음적으로는. 근데 회사 생활에서도 이제 본인이 하는 것들 만족하고 또 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것들을 네. 되게 좋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많이. 네. 또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경쟁 못하게 하실까봐 그거 한번 좀 궁금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리스크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와, 리뷰 엄청 많네요. 네. 제품마다 몇천 개씩은 있네요. 와, 리뷰 거의 6,000건에 달하네요. 저희는 일단 리뷰를 되게끔 유도를 많이 해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제품을 그냥 발송하지 않고 네. 나름대로 포장지나 이런 걸 정성스럽게 변경해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네. 고객분들께서 일단 받았을 때 뭐 중국 비닐 포장지 같은 데 와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쓰면 기분이 사실 그냥 썩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손편지라든지 약간의 사은품을 줘서 이 제품 마음에 드시면 리뷰 한번 달아주세요라는 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여러 가지 유도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포인트도 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곳곳에 좀 숨겨놓은 장치들이 제가 나름대로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좀 리뷰를 남겨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건 살 때 상세 페이지 잘 안 보고 네. 좀 리뷰부터 보거든요. 네. 실사진도 보고 네. 평가에 대해서 먼저 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리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 구매 전환율도 좀 높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커피 쿠폰 주고 포인트 주고 이런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객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시면 거기서 뭐가 좋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품의 개선도 있었었고 상대적으로 리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뷰가 쌓이니까 구매 전환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딱 쌓여서 복리이자처럼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창고입니다. 여기 상품이 몇 종류예요? 저희 1000종류 정도 됩니다. 이 전자제품 액세서리는 어디서 떼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중국에서 떼와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지금 아이폰 15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는 이미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판매하면 미리 하려고 가져왔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디지털 가전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출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구매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미 늦었거든요. 네네. 이미 준비해서 남들은 팔고 있는데 네. 제가 뒤늦게 가져와서 파는 거니까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처음에 먼저 팔면은 당연히 이제 구매 건수나 리뷰가 올라가니까 상단에 있을 텐데 새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이폰 15가 출시돼야지 그 다음에 케이스를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제작이 돼 있다는 거죠. 요거 네. 요거 하얀색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에어팟 맥스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런 에어팟 맥스 케이스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면은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의 뭐 중국 포장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저희는 요거를 여기다 포장해주고 이제 넣어서 보내주고요. 물론 여기 앞에 좀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맥스 케이스에 같이 스티커 부착하실 수 있도록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중국에서 뭐 200~3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러면 요거 같이 보내주면 아무래도 또 이거에 감동을 받으시니까 네. 그래도 조금 호의적으로 리뷰를 달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가 많고 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취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왜 액세서리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 파는 상품들 중에 네. 부속품을 파는 게 저같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케이스가 주력이 아니잖아요. 아이폰이 주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네.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뭐 에어팟 다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삼성이나 디지털 가전을 파는 곳에서 이런 액세서리 상품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을 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의 콩고물 어떻게 보면 딱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디지털 가전류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이슨 청소기 뭐 거치대 아니면 뭐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어기처럼 그런 뭐 파우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많이 나갈 때는 택배가 어느 정도 나가요? 월요일같이 특히 주말에 많이 쌓이면 거의 뭐 1000건 정도 이상 주문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래도 하루에 평균적으로는 못해도 한 300건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파는 판매자들도 많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내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결국에는 내가 제품이 괜찮고 상세 페이지가 괜찮으면 고객들을 어디서 데려오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고 해도 네이버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SNS 광고, 뭐 쇼핑 라이브, 뭐 유튜브, 틱톡 사실 최근에 나오는 플랫폼들에 다 이쁜 제품 샷 아니면 기능적인 제품 샷 이런 것들 다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그 미끼를 던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더 들어올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직장 생활 하셨을 때와 이렇게 사업가로서 삶의 만족도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의 삶의 만족이 더 훨씬 커요. 이제 누가 출근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일 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려고 하죠. 강압성이 없다 보니까 삶의 주도권이 조금은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삶의 주도권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전에 투잡할 때랑 직장 다닐 때보다는 지금의 삶에 조금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돈이 되는 탐구생활 네. 영상들 되게 재밌게 많이 봤어요. 뭐 온라인 셀러분들 영상들은 정말 다 봤고요. 네. 다른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상도 많이 보면서 네. 진짜 저기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신다면 네. 실제로 저도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3년이 담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사실 3년이라 그러면 길지만 또 한편으로 짧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고 이게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사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